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8월 2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쓸어 담은 종목들 중에 딱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형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SK스퀘어까지 연달아 현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SK스퀘어까지 대형 반도체로 복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락장에서 모아놨던 종목들이 이번 주로 오면서 오히려 대형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월 14일 금요일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로의 돈들이 계속해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들은 벌써 숏, 즉 인버스와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개미신가요? 개미가 아닌가요? 자, 개미라면 이 종목들을 지속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국장을 떠날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큰손 형님들이 지속해서 반도체 대장주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4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동시에 5가지가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럼 이 상승 추세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반기 자금의 수급이 점점 높아질 지표가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 지금 파실 건가요? 사실 건가요? 자, 오늘 그 내용 다 해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일 생각하는 첫 번째 지금 준비해야 할 종목들의 내용들 그리고 수급이 높아질 지표가 나오고 있는 이 시그널 그건 뭔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오늘 SK 회장이 반도체 부족 내년이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더 늘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27년도는 메모리가 가장 부족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2026년 대비 약 100% 가까이 더 늘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메모리는 이제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공급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 즉 공급 부족은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외인들과 연기금이 좀 쓸어 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외인들이 삼성전자 약 1조 3조 1조 3천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1조 2,500억을 담았고요. 그 전주에는 SK스퀘어와 삼성전자 우를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대장주들로 계속 자금이 이제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4일은 왜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사고 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가 비중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제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여전히 상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숏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8월 개인들이 순매수한 탑10 중에 반복해서 매수했던 종목들 탑5를 뽑아보면 미국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국장 숏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락할 거다라는 숏을 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개미가 아니다. 개미처럼 주식하면 개 박살난다. 그래서 개미들이랑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AI가 돈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공급 부족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전에만 해도 7월달 말에만 해도 공급 과잉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더니 이제는 다시 공급 부족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자, 그럼 진짜 이제는 바닥에서 상승 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하반기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24시간 글로벌 거래 확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최대 지금 20배 레버리지가 약 바이낸스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소 등등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대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 증시가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자금이 24시간 접근한 시장으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고요. 27년도에는 워낙 국제 결제망을 정식 가동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자금에 더 폭등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블랙록이 국내 증시에 자금들을 더 투입을 하고 있고 상위 5%는 이렇게 5%가 아니라 5위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더 늘린 종목들과 신규로 늘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피지컬 AI 쪽과 그 다음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들 그리고 전력 섹터들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 좋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삼전닉스가 우상향하고 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CXMT 편입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후 SK스퀘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SK 하이닉스 회장이 얘기한 인터뷰 내용 조금인데요. 짧게만 볼게요. Probably next year is the worst year for the memory shortage. My job is that I want to defend the memory market and I'm trying to actually expand that. 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시장이 너무 공급이 부족하다. 이 내용을 어필을 하면서 우리가 더 준비를 많이 할 거고 KPX를 늘리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자, 어제는 CPI를 넘겼다면 어제 새벽에는 PPI까지 나오면서 8월 2주차 마무리를 잘 지어줬고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오히려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8월 2주차를 그렇게 외쳐댔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서 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딱 그 자리를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제가 왜 지금부터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 강조를 해드렸죠. 이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자, 7월 24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 뭡니까? 8월 2주차부터 상승할 거다. 자, 7월 24일 영상이죠. 26년도 여러분들 연말 이제 9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8월 2주차부터는 조금씩 변동성이 잦아지면서 주도 섹터들이 조금씩 변화를 줄 것이고요. 제가 좀 좋게 보는 거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건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좀 공유를 드렸고 이렇게 8월 2주차에 대한 내용을 7월 24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 시장의 흐름 어떤 게 갈 거다? 화장품 이런 애들 관광 소비 애들이 갈 것이고 특히 코스닥 종목들을 기대해라. 그래서 결국 코스닥 150 이게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월 24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스피 지수 6776 이때와 코스닥의
756포인트 이날 7월 24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께 차트를 그어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면서 시세가 하나둘 튀어나올 거고 순환매가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8월 2주자부터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음봉이 나온 날만 조금씩 매매하면서 다음 시세장을 우리는 준비를 하자, 이렇게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급 하락이 나온 날이었죠. 그렇죠? 이날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날 7월 28, 29, 30. 자, 이때부터도 여러분들께 계속 경고를 드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짙다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해드렸죠. 자, 7월 29일 영상입니다. 바로 이때를 제가 8월 2주차 정도부터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지난달 6월 말부터 7월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8월 2주초부터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지표 얘기와 8월 2주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8월 3일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또 한 번 그 얘기를 해드리죠. 8월 2주차에 웬만한 리스크들이 이제 해소가 됩니다. 지금 변수가 생긴 거는 지금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생긴 거, 그리고 FOMC 어제 발표에서 약간의 금리를 9월에 올릴 거라는 그런 매파적인 성향, 요 두 가지가 좀 다음 달 지표 나오는 걸로 따라서 자, 뭐라 그래요? 다음 달 지표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이번 주에 다 나왔죠. 그죠? 다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여러분들께 언지를 해드린 이유는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섣불리 여러분들이 풀매수, 특히 오를 때 사지 말라고 경고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날 역대급도 하락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5,587원까지 다시 한번 유지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절대 고점 매매하면 안 된다, 오르는 종목들 사지 마라, 그리고 이날에도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8월 6일입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코스닥이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버텨줘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8월 2주차까지는 변동성이 짙기 때문에 8월 2주차까지는 우리가 변동성을 보면서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보시고, 자, 포인트가 뭐예요? 음봉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8월 2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 나온 날 여러분들께 자, 지금부터 상승입니다가 아니었죠.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6,168.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6,168포인트를 지키는 8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바닥이 끝난 거다. 바닥 확인이 끝난 거고 지속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거다. 하지만 6,168원을 깨는 외국인들이 이 6,168원을 깰 때 현물과 선물을 같이 동시 매도한다. 그러면 5,587원 다시 찍고 올라갑니다. 요게 포인트였죠. 그죠? 이런 포인트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8월 6일날 그렇게 영상을 또 찍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8월 3일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바로 이겁니다. 팔란티어 기업이 뭐예요? AI 기업이죠. AI로 돈이 되게끔 만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근데 얘네의 이 실적들을 보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63%, 71%, 93%, 121%, 173%, 133%. 그래서 지금 2분기 예상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동결만 나와줘도 좋고요. 여기서 예상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이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는 돈이 된다 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은 요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접목을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 예측을 해드리고 요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이 종목들을 텔레그램에서 언제 나갔다? 7월 30일에 이렇게 셀바스 AI, 그죠? 셀바스 AI, 셀바스 AI, 그죠? 그 다음 마음 AI, 그죠? 7월 30일, 그죠? 그 다음 폴라리스 AI, 이렇게 급등 예상 종목을 정해드리고 솔트까지 공유를 드린 겁니다. 자, 7월 30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죠? 역사적 하락이 나온 날이죠. 바로 요 날이죠. 그죠? 요 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이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다음 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죠. 그죠? 이날이잖아요. 이 일이. 그죠? 이날 어떻게 돼요? 이런 급등이 또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 즐겁게 해드렸고, 셀바세일 7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그죠? 마음 AI. 그죠? 7월 30일 요 날이죠. 그죠?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 폴라리스 AI, 그죠? 7월 30일 이 자리에서 고가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면서 이것 또한 약 40%가 넘는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해드렸죠. 8월 2주차부터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계속 제가 지난달부터 7월 초부터 8월 2주차까지는 못 오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현금 보유는 사실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때려박을지는 저도 예측을 못했죠. 근데 반등이 나온다면 8월 2주차부터 나올 거다. 라고. 그쵸. 다른 유튜버들이 다 가짜들이 개소리 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이 힘든 시간을 같이 버티면서 이 8월 2주차만 여러분들과 기다린 겁니다. 즉, 퇴근남은 여러분들께 미리 대비하는 방법,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공유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시겠어요? 그쵸? 이 퇴근남이 태비게이션의 예측 경로 다 맞춰드렸죠. 그죠? 이 힘든 장이 오르는 섹터들, 화장품, 바이오 섹터,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장비까지 연달아 슈팅이 나오고 있고 눌려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전체 종목이 리밸런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본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자금의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대형 반도체로 복귀를 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완벽한 상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닥은 잡혔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란불에서 제가 계속해서 8월 1주차, 2주차는 모아가라. 그러니까 2주차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르는 것들 중에서 조금 음봉이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눌림을 받는 그 구간들을 노리면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자 우 왜 이 네 가지를 강조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기금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한 내용인데 SK스퀘어가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삼성전자 우가 7등이고요. 그 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역시나 삼성전자 우 그리고 오늘도 8월 14일 삼성전기, SDI, SK스퀘어 그죠?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그 다음에 SK스퀘어까지 매수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외인들은 코스닥 대장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을 계속해서 모아주는 모습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나 순 매수와 순 매도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버스 그리고 미국 종목들을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7월 2일에 그렇게 막 이렇게 오를 때도 사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가 왔을 때도 딱 이 라인들을 잘 보세요. 왜 저 라인을 그어줬는지.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구간 한 번 더 올 겁니다. 제가 이거 계속 오를 때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다리시면 된다. 지금 이 구간 동안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 또 피똥 싸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연말이 되면 찍고 반등이 나오니까 뭐 걱정 없겠지만 이 7월 한 달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7일 이후로도 SK 하이닉스 발표 전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얘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예언을 해드렸고 예측을 해드렸고 정말 사고 싶다면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얘기를 해라. 자, 아까 알려줬던 금액대가 어디예요? 그쵸? 254,000원과 16220,000원이죠. 자, 이 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 아래에서 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16220,000원. 그죠? 이 아래에서만 매매해야 된다. 그죠? 삼성전자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이 자리에서 사야 된다. 그죠? 나 SK 스퀘어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만 사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굳이 이렇게 빨간불이 나올 때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특히나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살 거라면 SK 스퀘어와 삼성전자 우는 꼭 배분해서 7대3, 6대4, 8대2 정도로 나눠서 같이 가져가야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라. 시장은 이미 바닥을 묻는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랠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부터는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10월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대형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럼 우선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기 전에 SK 스퀘어와 삼성전자 우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SK 스퀘어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오를수록 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눠서 가져가라는 건데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배분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삼성전자 우는 뭐예요? 네, 맞아요. 배당을 더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를 나눠서 가져가면 복리현상을 2배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음봉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월 전까지 삼성전자 우랑 SK 스퀘어가 오르지 않길 기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음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못 사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되고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를 때 불타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반도체 깐부 꼭 배분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줄 거라고 봅니다. 이때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254,000원 걸쳐주는 음봉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6220,000원 요 자리 요 파란불에서만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오를 수밖에 없냐? 그리고 왜 음봉에서 사느냐? 첫 번째는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전쟁 이슈도 조금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엔캐리 청산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좀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제가 위험하다고 했죠. 물론 시장 충격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 전보다. 그만큼 산업이 탄탄하니까. 근데 충격은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를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매매를 하라는 거죠. 무조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7월이랑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잦아지는 그런 신호들이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 수급한 종목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LG전자와 현대차가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로봇에 대해서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 거 꼭 보시고요. AI 수요는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가격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게 보이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요는 지금 많은데 공급은 몇 년 뒤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메모리 AI가 병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HBF까지 등장을 하면서 더욱더 탄력을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AI 전체가 메모리 수요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27년도 초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GPU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CPU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제가 AI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GPU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주, 소비, 부품주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복리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도들이 생길 거다. 즉 여러분들이 예년과 다르게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들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병목은 반도체에서 전력까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이제는 광통신까지 봐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MLCC 관련주들 그리고 AI 인프라 건설주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인 로봇 산업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렇다 보니까 CCL 가격까지 인상이 되면서 이제는 AI 서버 수요가 PCB 소재까지도 밀어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다음 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는 인프라 투자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캐펙스는 밸류 체인에 따라서 확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코스닥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원전을 계속해서 같이 봐줘야 되고 반도체 깐부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력 원전 관심분들을 봐야 됩니다. 요 탑티어들 제가 계속해서 찍어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편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영상 보시고 그래서 반도체 다음은 이제 로봇과 전장에 있습니다. 즉 피지컬 AI 쪽 섹터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여러분들 남들 돈 벌 때 그거 하나만 보고 있다가 다른 거 벌 것들을 못 벌어요. 왜? 결국에 돈은 돌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지만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오르는 게 잠시 쉬잖아요. 그럼 전력이 튀고요. 로봇이 튀고요. 바이오가 튀고요. 코스닥 장비주들이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몰빵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다섯 번째 하반기 상승 랠리의 조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제 8월 말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8월 20일 시점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반도체 순매수는 아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지 아마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8월
이 수출 데이터 개선 이게 잘 나올 거거든요. 9월 폭등이 나오겠죠. 엔비디아 실적도 좀 좋을 거라고 봐요. 9월에 폭등이 나오겠죠. 그다음 이제 환율 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금리는 동결로 가면서 인하 시점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월 14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2주차를 얘기했던 이유.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왔고 반도체가 살아났다. 그래서 단기 과열보다는 이제는 상승 초입에 가까운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지 마라. 이번 상승 랠리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10월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월에 또 다른 리스크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텔레그램에서 또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될 하반기 주도주가 될 저평가 종목들 선정을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8월에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랑 LG전자 그리고 네이버가 피지컬 AI 로봇주로 엮일 거고 거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삼성전자 구미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아진엑스텍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 원익홀딩스 그 다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면이죠. 자, 이 다음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나왔어요. 오늘 반등이 딱 나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역사적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폭등 예정인 이 종목, 이 로봇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요게 나왔어요, 지금. 요게 나와서 이제 반등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려고 하는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요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로봇이라고 여러분들께서 2026년 하반기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저점이고요. 하반기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이 종목.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 경험하신 똥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010-5548-3309로 문자 남겨주시면 누구나 다 드릴 거고요. 나는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수익의 1% 기부하시는 분들 유니세프에 본인 이름으로 기부하라고 했죠. 즉 본인이 진짜 하실 수 있고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제가 8월 2일날 여러분들께 반도체 장비주 딱 하나 집어드렸죠. 봅시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늘의 2등가는 바로 예스티죠. 자,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악재가 풀리면서 정보를 뚫어줬었는데 정보를 깨면서 대형 거래량 없이 쭉 밀렸어요. 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SK하이닉스랑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점을 끌어올려주면서 대형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캔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그리고 8월 10일에 또 언급을 하죠. 그죠? 21,419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 자리가 오면은 맥점 자리다. 그쵸? 자, 그 다음 8월 11일 또 얘기합니다. 급등 나올 거다. 그래서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급등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8월 5일에도 22,450원 자리에서 이렇게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쵸? 이렇게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했죠? 자, 이제 이거 더 가겠죠? 그죠? 더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들은 이제서야 오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줄 거예요. 저는 오르고 나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무료로 천천히 안정적인 매매, 즉 저는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공유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관점과 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토대로 공부하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더욱더 많은 양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주말에 제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오전 12시 48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텔레그램 링크 요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똥손분들에게 이 로봇 종목 공유드릴 테니까요. 챙겨서 여러분들 꼭 8월에는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비주 제가 또 줍줍하셔야 될 반도체 장비주들 좀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챙기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뭐라고요? 음봉에서, SK 하이닉스 뭐라고요? 음봉에서, SK 스퀘어 뭐라고요? 음봉에서 배분해서 가져가야 된다. 삼성전자우 뭐라고요? 음봉에서 배분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추종 ETF죠. 그 다음 코덱스 코스닥 150,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챙겨서 분봉해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사두셔서 이번 연도는 씨앗을 많이 뿌린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그게 8월에 하셔야 돼요. 오를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기 전에 분봉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